자, 사이트 오셔서 여기 스페셜이라는 곳에서 자, 포토샵 추가. 자,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요걸 했나요? 요거 했나요? 자, 했었죠. 자,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컬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넘어갔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라고 써있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필요하시면 미리 2번도 받아 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자, 앞쪽 풀어주시고 자, 여기 레이어 마스크라고 써있는 PST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얘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 포토샵 아트웍이라고 하는 어떤 그 포토샵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아트웍 관련된 그 책에 이제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만들어서 소스나 이런 것도 인터넷 사진을 구해와서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것보다 괜찮은 그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대로 이제 그 자료를 그대로 발췌해서 쓰는 편입니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여태까지는 레이어가 잠겨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풀려 있어요. 애초에 풀어서 저장해버리면 저렇게 풀리는 게 맞는 거고요. 때로는 저렇게 아예 완전히 풀어놓고 써도 돼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럼 요거, 자, 우리가 요 백그라운드 삐지라고 써있는 이 레이어를 쓸 거냐 말 거냐 놓고 봤을 때 일단 얘 안 건드릴 거예요. 제가 안 건드릴 거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끝에다가 잠궈 놓으셔야겠죠. 아예 못 건드리게. 그렇죠? 그러니 자물쇠로 락을 딱 겁니다. 띡. 자,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계곡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뭔가 보정 처리한 이 사막 배경에다가 이 계곡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파일의 가장 큰 취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우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 연습을 할 겁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여러 번 사용할 거니까 저는 얘를 일단 잠궈 놓고 눈을 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레이어 카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하위 버전의 경우는 잠근 다음에 눈을 끄면 레이어 카피가 안 돼요. 몇몇 버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켜놓고 카피하거나 눈을 켜놓고 안 되는 버전도 있어요. 그럴 땐 풀고 레이어 카피하고 밑에 거 돌아가서 잠그고 눈을 꺼야 돼요. 버전마다 다릅니다. 자, 당부를 드리자면 위에 있는 아이가 레이어 잠겨 있어도 되는데 헷갈려요. 원본이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원본을 밑으로 놓고 카피하는 아이를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작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레이어드 직접 쓸게요. 이거는. 자, 여기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지우개 툴. 자, 일부러 한글로 썼습니다. 자, 지우개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 틀은 왼쪽에 보시는 기능들 중에서 요걸 도장툴이라고 하는데 말고 밑에 물방울 모양 있는 거 바로 위에 단축키 E라고 써있죠. 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쭉 눌러보시면 E라고 쓰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이유는 Shift 키 누르고 E 누르면 그 사이에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죠. 아이콘이. 어쨌든 우리는 요거 하나만 쓸 거니까 일단 선택을 하고, 자, 화면에 왔습니다. 자, 키보드에 캡슐락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어떤 사냥에 관역하는 표시처럼 뜰 거고요. 캡슐락이 꺼져 있으면 브러쉬 모양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자,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처럼 굵게 되어 있느냐 가늘게 되느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면 이건 캡슐락이 켜져 있는 거고요. 이건 브러쉬 크기가 너무 작아서 생긴 표기예요. 이런 것들을 브러쉬 크기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P 옆에 있는 대괄호 요 키와 요 키를 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작게, 요거는 크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지우개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브러쉬 얘기를 하냐면, 자, 브러쉬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붓이라는 어떤 개념의 역할을 갖고 있는 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쓱 여기 보시면 이 지우개, 도장, 힐링 브러쉬, 그 다음에 이름 그대로 브러쉬, 브러쉬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역할은 다 달라요. 각자 역할은 다 다른데 모두 다 쉽게 말하면 붓이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어떤 붓은 지우는 붓이고 지우개 붓이고, 어떤 붓은 색깔을 어둡게 하는 붓이고, 어떤 붓은 이전에 어떤 위치를 찾아서 복구하는 붓이고, 어떤 붓은 말 그대로 붓이고, 어떤 붓은 뭐 카피하는 붓이고, 이렇게 붓이라는 역할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는 브러쉬 크기는 모두 다 똑같이 대괄호 가지고, 이거 대괄호라고 그러죠. 대괄호 가지고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창이 뜨면서 자,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뜨면서 이 안에 몇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역할입니다. 첫 번째 있는 아이는, 자, 모두 똑같은 거니까 한 번에 설명할게요. 첫 번째 있는 아이는 브러쉬 크기. 여기는 요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아이는, 자, 브러쉬의 끝에 겉을 딱딱하게 할 거니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거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은 제로, 즉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 역할은 여러 가지 이제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처음 다루시는 거니까 맨 처음에 있는 아이로 할 겁니다. 이름이 뭐냐면 소프트 라운드라고 하는, 자, 동그라미 모양인데 주변이 조금 부드럽게 되어 있는 아이일 거예요. 그 아이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하고 할 겁니다. 자, 메모하시라고 일부러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 세팅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컨트롤 바에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할 건데, 자, 중간쯤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퍼시티, 하나는 투명도를 처리하는 오퍼시티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딱히 여러분들이 당장 쓸 필요가 없는 아이가 하나 옆에 달려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얘는 그냥 100% 그대로 가세요. 타블렛 쓰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우스 쓰시는 분들은 오퍼시티를 일단 50%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차후에 바꿀 건데 일단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지울 거니까 지우개 툴이에요. 일부러 이거 설명하려고 디테일하게 했어요. 자, 지우개 툴이고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이즈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단축키로 하드니스를 제로로 가면서 기본 툴은 처음에 있는 소프트 라운드입니다. 자, 상위 버전으로 올수록 이렇게 디렉토리 개념 안에 들어있다면, 그룹 지어서 있다면, 하위 버전은 그냥 바로 보일 거예요. 자, 브러쉬 모양이 어떻게 있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이 안에 걸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기본형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에 요 플로우와 오퍼시티를 말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자,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타블렛 쓰시는 분들은 좀 낮추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 마우스로 쓰시는 분들은 10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 투명도는 100%가 아니라 50%로 낮추겠습니다. 50%로 낮추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에 여기를 깨끗하게 이쁘게 잘 지우지 못하니까, 포토샵의 기본 기능은 자연스럽게 지우는 게 역할이 크니까, 네,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숙달이 되시면 한두 번만 하시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잡소리 좀 길었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 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주변을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번. 그냥 막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계곡의 느낌을 좀 살려서, 자, 물이 흘러가게끔 주변에 있는 이 사막과 잘 어우러지게끔 열심히 지우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단축키 알려드렸죠?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보다 이쁘게 잘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게 자, 여러분이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이쁘게 잘 지우셨을 텐데, 만약에 지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더 살려주었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이미 많이 지워버려서 복구가 안 되죠. 컨트롤 Z 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히스토리를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미 브러쉬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얼마큼 돌릴 수 있느냐? 이게 끝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매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예요. 히스토리 브러쉬는 내가 복구가 필요한 지점을 앞에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하는 요 이미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빈 레이어를 한번 그려볼게요. 빈 레이어에다가 똑같은 브러쉬, 히스토리 브러쉬예요. 이번엔 얘를 열심히 여기를 문질러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제약도 있고요. 오랜만에 제가 써가지고 일부 지금 못 그리게 되어 있는데, could not use history brush because 상태가 레이어의 원본 이미지 상태가 아니라는 어떤 얘기가 있네요. 자, 레이어도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지금 제가 쓰다가 안 쓴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자,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렸네요. 어차피 보여드린 건 이게 아니니까 다른 대안을 써보겠습니다. 얘를 하나를 더 다시 카피할게요. 이번엔 자, 마스크라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레이어 상에서 사슬 fx 말고 UI. 자, 앞전에 퀵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보신 적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EI와 EI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전혀 다른 아이예요. 완전 다른 아이입니다. 자, 얘를 클릭합니다. 자, 혹시나 실수로 마우스를 부들부들 떨면서 눌러서 더블 클릭했다. 그런 두 개가 떠요. 세 번 누르면 없어요. 그럼 왜 두 개가 뜨느냐? 앞에 있는 기능과 뒤에 있는 기능은 달라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자, 이건 미리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요 아이는 자,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뒤에 있는 이 아이는 벡터 마스크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 버튼 하나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그냥 클릭할 경우는 레이어 마스크가 뜨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벡터 마스크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도 벡터 마스크가 뜹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얘가 뭔지 설명이 나와요. 자, 미리 두 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거 냅둬도 되지만 일단 안 쓸 거니까 성가시니 지우겠습니다. 쓱 휴지통에다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지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클릭, 드래그. 얘도 지울 수 있나요? 물론요. 이렇게. 자, 적용할 거냐, 지울 거냐. 어차피 적용할 거 없지만 자, 저는 지우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 볼게요. 띡. 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다 마우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벡터 마스크라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또 생긴다고 했는데 무조건 앞에 있는 아이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무조건. 앞에 있는 아이가 무조건 레이어 마스크고요. 떠있죠 지금.
무조건 뒤에 있는 아이가 벡터 마스크예요. 먼저 생겼던 뭐랬던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 안 누르고 그냥 클릭해도 생기는데 얘는 마우스 올려보면 레이어 마스크로 떠있죠. 구분하시라고 설명했습니다.